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30년을 건축가로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강원도 산골로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67년을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작은 산골 마을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은 박선우는 또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67세, 키 175cm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회색빛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건설사의 수석 설계사였던 그 눈빛은 이제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은희. 2019년 가을, 갑자기 찾아온 췌장암은 그녀를 석 달 만에 데려갔어요. 선우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저 건물들 중 일부는 자신의 손으로 설계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죠. 띠링 마이너스. 휴대폰에서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딸 지은이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화면 속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뒤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죠. 응, 잘 지내지.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근데 아버지, 죄송한데 다음 달에도 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이슨이 학교 때문에. 그리고 제일 또 너무 바빠서요. 선우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뭐. 건강만 해라. 아버지도 건강 챙기시고요. 밥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응, 걱정 마.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어요. 싱가포르에 사는 아들 민수도 비슷했어요.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곤 했죠. 아이들을 원망할 순 없었어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선우는 천천히 서재로 걸어갔어요. 책장 한쪽에는 30년간 작업했던 프로젝트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여의도 오피스 빌딩, 인천 신도시 복합상가. 그는 그 파일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원도 평창의 어느 산골 마을. 돌담으로 쌓아 올린 낮은 집들이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2004년 그러니까 꼭 20년 전 출장길에 우연히 들렀던 곳이에요. 그때 아내 은희가 함께였어요. 출장 겸 여행이었죠. 은희는 그 마을을 보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보, 여기 사람 냄새가 나요. 서울은 요즘 너무 딱딱해요. 선우는 그때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자신은 바로 그 딱딱한 서울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삶이 뭔지를요. 엽서 뒷면에는 아내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나이 들면 이런 곳에서 살아요. 별 보면서 느리게. 선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내와 약속했던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죠. 은희는 별을 볼 시간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끊임없이 켜져 있는 빌딩의 불들.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새벽 4시, 선우는 벌떡 일어나 짐을 쌌어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 아침 7시, 그는 차에 올랐어요.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평창군 돌담골을 입력했어요. 20년 전 그 마을이 아직도 거기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보고 싶었어요.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영동 고속도로로 접어들 때 선우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살았던 도시. 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2시간 반을 달려 평창에 도착했어요. 읍내에서 다시 30분을 더 산길로 올라갔어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포장도로를 따라 구불구불 오르다 보니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어요. 거기 20년 전 그대로의 돌담골이 있었어요. 30채 남짓한 돌담집들이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들은 더 낡았지만 그 풍경은 기억 속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선우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차에서 내린 선우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좁은 돌담길, 3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돌담집들, 그리고 고요함. 누구신겨?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집 앞에서 선우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회색 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선우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박선우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민박 같은 거 하는 데 있을까요? 할머니가 구수한 사투리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민박.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는디 무슨 민박을 해요. 근데 빈 집은 있긴 있어요. 빈 집이요. 이 저 위에 김씨네 집. 자식들이 다 도시 나가고 빈 지가 한 5년 됐어요. 주인한테 물어나 볼까요? 그렇게 선우는 돌담골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300년 된 돌담집. 전기는 들어오지만 약해서 전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았어요. 난방은 장작 아궁이. 수돗물은 없고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죠. 화장실도 재래식. 서울 아파트에서 온 선우에게는 모든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불편한데 불행하지 않았어요. 첫날 밤 선우는 장작불을 피우다가 연기를 마시고 기침을 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잊고 살았던 그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은하수가 보였어요.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바위 절벽 너머로 떠오르는 별들. 선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은희야, 여기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하던 별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눈가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선우가 돌담골에서 보낸 첫 아침은 참 낯설었어요. 새벽 5시 닭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서울에서는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자연이 깨워주더라고요. 아궁이가 식어서 방이 추웠어요. 이불을 둘러쓰고 나와보니 마을 전체가 안개에 쌓여 있었죠. 선우는 어제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우물로 향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돌로 쌓은 우물. 300년 된 우물이라고 했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어요. 손이 시렸지만 물은 정말 차갑고 맑았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서울 정수기 물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뭐랄까 살아있는 물 같았달까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손에 빨래 광주리를 들고 계셨죠. 아, 네. 잠이 일찍 깨서요. 서울 사람이 여고 생활 적응하기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네요. 할머니가 구수하게 웃으셨어요. 나는 최순자라고 해요. 올해 83.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어가는 사람이요. 박선우입니다. 67살이고요. 젊으시네요. 허, 순자 할머니는 선우에게 마을을 소개해 주셨어요. 30채 남짓한 집들, 그 중에 사람이 사는 집은 20채 정도. 나머지는 빈 집이었어요. 저 집은 이씨네, 저 집은 박씨네. 다들 300년 넘게 여기서 살았어요. 근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지 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마을을 걷다 보니 정말 특별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바위 절벽, 집채만 한 바위가 마을 뒤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떤 집들은 그 바위 바로 밑에 붙어 있었죠. 저 바위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 무너지면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300년 동안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이 바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요. 여름엔 그늘 만들어주고 겨울엔 찬바람 막아주고. 선우는 건축가의 눈으로 바위와 집들의 배치를 봤어요. 놀라웠어요. 현대 건축 이론으로 봐도 완벽한 위치였거든요. 3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선우는 서서히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엔 마을을 산책하고, 저녁엔 장작불을 피우고, 느렸지만 평화로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85. 평생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대요. 박영희 할머니는 79. 손주들이 모두 서울에 산다며 사진을 자랑하셨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선우를 당신 집으로 초대했어요. 300년 된 돌담집. 안으로 들어가니 신기한 게 있었어요. 커다란 돌로 만든 화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돌화덕이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쓰던 거요. 300년 넘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그 화덕에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반죽한 빵을 넣었죠. 여기서 구운 빵은 맛이 달라요. 한번 먹어보시오. 30분쯤 지나 나온 빵.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선우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빵을 구워 먹었어요. 옛날엔 말이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영희하고 둘밖에 안 남았어요. 선우는 그 빵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사라지는구나. 300년 된 기술이, 300년 된 맛이. 그날 저녁 선우는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불빛을 봤어요. 뭔가 모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마을 사람들 10댓 명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이장님으로 보이는 70대 할아버지가 말하고 계셨어요. 올 겨울도 걱정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 눈 치우는 것도 힘들고. 우리 집 지붕도 이번 겨울나면 무너질 것 같아요.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읍내까지 1시간이나 걸리는디. 선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선우는 마을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낯선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승용차 세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둘, 그리고 50대로 보이는 여자 한 명.
손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선우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선우도 멀찍이 따라갔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선우도 조심스럽게 들어가 뒤쪽에 앉았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려한 이미지들이 스크린에 떴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산개발이사 김태준입니다. 45세쯤 돼 보이는 남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어르신들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고급 리조트 조감도가 떴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수영장, 골프장.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희는 어르신들께 1가구당 5억 원씩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어요.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김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읍내에 새 아파트도 마련해드리고요. 병원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다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오지에서 힘들게 사실 필요 없어요. 선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장면 익숙했어요. 자신도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이장님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우리 조상들이 300년을 지켜온 마을인디. 이장님, 300년을 지켰으니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김태준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젊은 사람 하나 없고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없어질 마을 아닙니까? 그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프지만 현실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 삶이 있는 곳인데 할머니, 5억이면 손주들 교육비도 보태드릴 수 있고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현실을 보세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려고요? 발전을 거부하면 결국 도태되는 겁니다. 발전, 도태. 선우는 그 단어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재개발할 때마다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늙어가는디 할아버지, 그런 감상은 배부를 때나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병원 가기도 힘들고 겨울에 눈 치우기도 힘드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태준이 마무리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늦으면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명함을 나눠주고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났어요. 회관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기서 죽고 싶은디. 영희야, 울지 마. 우리도 생각해봐야지. 5억이면 손주 대학 보낼 수 있어. 근데 우리 집을 팔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희망과 절망, 욕심과 애정이 뒤엉킨 목소리들. 선우는 조용히 회관을 나왔어요. 밤하늘엔 여전히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해온 일들이 떠올랐어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동네를 밀어냈던 프로젝트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새 것이 좋은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선우는 자신이 묵고 있는 돌담집으로 돌아왔어요. 300년 된 집. 불편하지만 따뜻했던 이곳. 아내 은희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은희야, 나 평생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소중한 걸 계속 부숴왔어.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선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됐어요. 5억이라는 돈도 편한 아파트도 필요한 거였죠. 하지만 300년을 지켜온 이 마을이 사라진다면? 새벽 4시 선우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종이와 연필을 꺼냈어요. 건축가로서 30년간 했던 일. 이제는 다르게 써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부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선우는 돌담골의 집들을 하나하나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300년 된 구조, 바위와의 관계,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마을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선우의 눈빛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목적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김태준이 떠난 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평화롭던 돌담골이 이제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선우는 매일 아침 우물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 주제는 하나뿐이었죠. 5억이면 손주들 대학 보내고도 남겠네요. 읍내 아파트가 얼마나 편한디. 난방도 잘 되고. 여기서 겨울 나기 정말 힘들어요. 작년엔 눈에 갇혀서 사흘을 못 나갔어요. 선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선우를 불렀어요. 선우 씨 잠깐만요. 할머니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 며칠 생각해 봤는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손주가 지금 고3인디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도 있고 나는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은디 가족 생각하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직 일주일 안 됐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디 선우 씨,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남아도 결국엔 다 죽고 나면 이 마을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선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선우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어요. 300년 된 돌담집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 건축 이론으로도 완벽한 구조였거든요. 바위를 이용한 자연 냉난방, 돌담의 추결 효과, 비와 바람을 고려한 지붕 각도. 3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선우는 노트에 집들의 구조를 스케치했어요. 태양광 패널을 어디에 설치하면 돌담을 해치지 않을지, 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현대화할지. 하지만 스케치를 하면 할수록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남을까? 그때 누군가 선우를 불렀어요. 선우 씨, 철수 할아버지였어요. 85인데도 허리가 곱고 목소리가 힘찼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 좀 따라오시오. 철수 할아버지는 선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문을 여니 선우는 숨이 멎었어요. 오래된 농기구들, 손때 묻은 도구들, 그리고 300년 된 것 같은 목재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들이유. 저 나무 보이시유. 저거로 집을 고쳤어요. 300년 전 나무유. 철수 할아버지가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나는 말이유. 5억 받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내 산 전부유. 근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손주가 서울서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3개나 하고 5억 있으면 그 애들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디. 할아버지, 선우 씨는 건축가라면서요. 방법이 정말 없겠어요. 우리가 여기 남으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설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마을을 현대화하려면 최소 몇 억은 들 텐데 그 돈을 누가 낼까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엔 선우도 공식적으로 초대받았어요. 이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선우 씨, 우리 좀 도와주시오. 선우 씨가 건축가라면서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요. 회관에는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마을에 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었죠. 이장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자, 오늘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일주일 이후. 사람들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5억 받고 떠나고 싶은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 7, 10. 결국 20명 중 14명이 손을 들었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요. 나도 이해해요. 우리 다 힘들잖아요. 영희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장님. 나도 여고 떠나고 싶지 않은디 아들이 빚이 있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다들 사정이 있지. 순자 할머니도 손을 들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할머니는 선우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이장님이 선우를 바라봤어요. 선우 씨,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선우에게 쏠렸어요. 선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30년 동안 서울에서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해온 일이 뭐였냐면요. 오래된 동네를 밀어내고 새 건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재개발, 재건축.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발전이라고 믿었죠. 근데 지금 이 마을을 보니까 제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을은 300년을 견뎌온 곳이에요. 단순히 오래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곳이죠. 이런 걸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는 거요. 선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마을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보완하고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지만 돈이 문제예요. 최소 몇 억은 들 거예요. 그 돈을 제가 낼 수는 없고.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이 문제라면 우리가 개발회사한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40대 초반쯤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누구시오? 이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순자 할머니 아들이요. 서울서 왔어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 일어났어요. 준호야, 내가 왜 여고를? 어머니, 어제 전화로 말씀하신 거 듣고 달려왔어요. 5억 받고 마을 팔고 그러신다면서요. 어머니, 5억 받으세요. 나 빚 갚고 준영이 학원비 내고. 그럼 되잖아요. 왜 여그 같은데 매달리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호야, 여고는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야.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죽은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산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회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선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감정과 전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장님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자, 진정들 하시오. 우리 내일 김 이사한테 연락합시다. 그리고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상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합시다. 그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영희 할머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이 전염되듯 퍼져나갔어요. 선우는 참을 수 없어서 회관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11월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엔 여전히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선우는 거대한 바위 절벽을 올려다봤어요. 3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바위. 하지만 이제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선우는 무력했어요. 30년 경력의 건축가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선우 옆에 섰어요. 철수 할아버지였어요. 선우 씨, 화내지 마시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근디 말이요. 할아버지가 바위를 바라봤어요. 이 바위가 30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폭풍이 와도 눈이 와도 전쟁이 나도 여기 있었어요. 바위는 안 무너지는데 사람이 무너지네요. 그 말이 선우의 가슴에 꽂혔어요. 할아버지가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우 씨 고마웠어요. 애써주셔서. 근데 이게 인생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우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잖아. 선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였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 느껴졌어요. 선우는 그것을 꺼냈어요. 아내 은희가 썼던 엽서. 뒷면의 글씨. 언젠가 우리 나이 들면 이런 곳에서 살아요. 별 보면서 느리게. 당신과 나 둘이서. 선우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언가 떠올랐어요. 순자 할머니의 300년 된 도라덕빵. 그 맛. 철수 할아버지의 300년 된 목재와 도구들. 이 마을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요. 단순히 오래된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가치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선우의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현대 사람들은 이런 걸 찾아요. 진짜를, 300년 된 진짜를, 빵을 팔 수 있어요. 체험을 팔 수 있어요. 이 마을 자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아니 박물관이 아니라 진짜 사는 곳으로. 선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방법이 있어요. 개발회사 돈 없이도 마을을 지키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면 사람들이 김태준에게 연락할 거예요. 선우는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묵는 집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까지 작업했어요. 기획서, 설계도, 수익 모델. 새벽 4시, 선우는 완성된 문서를 프린트했어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돌담골 살리기 프로젝트 마이너스 300년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 선우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어요. 30년 경력의 건축가가 이번엔 부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기로 한 거예요. 선우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5억 앞에 무릎 꿇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